이게 발기 남성 호르몬이 이제 그 발기력하고도 많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 남성 호르몬은 오감을 흥분시키는 데 역할을 합니다. 발기를 일으키는, 이니시에이션을 시키는 그룹에서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지 흥분도가 증가되고, 그럼으로써 더 발기를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즉, 여성도 갱년기가 있고 남성도 갱년기가 있는데, 두 분의 약간 이제 남성 여성의 차이가 좀 있으세요. 여성분은 갑자기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폭발적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얼굴이 홍조도 심해지시고, 뭐 굉장히 우울증도 심해지시고, 완전 단락이 되기 때문에 여성상을 상실했다는 그런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생기시는데, 남성의 갱년기는 요거랑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변의 권고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 현상은 남성 고환에서 나오는 테스테론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대개 남성 호르몬은 30대에 피크를 이루다가 1년에 1에서 2%씩 점점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에 예전에 비해서 30에서 50%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비뇨의학적으로는 대개 이제 발기가 좀 떨어지신다고 하고,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남자로서의 역할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성관계가 재미없으시다고 하거나, 비뇨기과적으로 그 다음에 발기가 잘 안 되신다고 합니다. 그 남성 갱년기 자가 진단이라는 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1번하고 7번이 있을 때는 의심을 해야 되고, 성적 흥미가 줄고 발기력 감소를 느끼시면 빨리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 8개 중에서 3개 이상의 증상이 있으실 때는 또 뭐 같이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우리가 남성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타난다, 뭐 그런 말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똑같이 분비가 됩니다. 호르몬의 두 가지가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얘가 감소가 되니까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이제 무기력증이 많이 빠지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남성 갱년기 진단을 위해서 이제 피 검사가 필수적인데, 피를 뽑아서 남성 호르몬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 수치가 3.5 이하면 진단이 되시는 거고, 치료는 보통 4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 남성 호르몬이 낮 동안과 밤 동안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세요. 그래서 체크할 때는 오전에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뭐 교과서적으로 7시부터 11시라고 하는데, 병원이 9시부터 여니까 9시부터 12시 사이에 와서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치료는 사실 남성 호르몬을 올리시는 치료가 좋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이랑 근육 운동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 뭐 인터넷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쿼트라든지 이런 근육 운동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이 수치로 교정이 잘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제제를 주사로 이제 맞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져 있는 방법들도 있고, 주사로 맞는 방법도 있고, 약물로서 또 드시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패치로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비뇨의학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주사로 남성 호르몬을 올리는 방법인데요. 크게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방법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두 가지 방법을 크게 나눠지고요. 요거는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비용이 뭐 3달에 한 번 맞는 거는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한 30만 원 정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거는 한 5, 6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게 편하실지는 결정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주사를 맞으시기 전에는 꼭 피 검사를 하실 때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비대증은 뭐 그렇게 변화시켜지지 않지만, 전립선에 암이 있을 때는 암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검사 꼭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유선, 이런 뭐 우리 몸의 유선이라고 해서 그런 데 암이 있거나 이런 경우 좀 자제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젊은 그룹 친구들 중에서 이제 결혼을 늦게 하시다 보니 요새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사를 주입하시게 되면 정자의 활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추후에 뭐 임신하실 때 좀 불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기에 전 그룹에서는 주사를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언제까지 그럼 주사할 거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요법과 호르몬 주사를 같이 맞았을 때는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개 한 135% 이상 호르몬 수치가 증가되는 걸 되어 있고, 남성 호르몬만 맞으면 증가율이 한 97%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저희가 치료 목적이 만약에 4 이하였다면 이 정도는 올리시는 게 주이긴 한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면 이게 빨리 그 수치에, 목표 수치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끊을 수가 있고요. 목표 수치가 전달되지 않으신 그룹들은 조금 오래 2, 3년 이상 주사를 맞는 그룹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때 다시 이제 피 검사를 시행해보고 줄어드는 속도라든지 이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연령이 올라가신 그룹에서는 이게 잘 유지가 안 되세요. 근육이 잘 형성이 안 됩니다. 근육이 자꾸 생겨서 몸에 근육이 양이 증가되시면 남성 호르몬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그룹에서는 40, 50대 그룹에서는 이게 많이 올라가시고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70대 이상의 그룹에서는 조금 떨어지시기 때문에 전립선 암이 없다면 꾸준하게 맞으셔도 별 문제는 없으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남성 호르몬이 이제 그 발기력하고도 많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 남성 호르몬은 오감을 흥분시키는 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장작불의 성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발기 유지하는 데는 혈관과 신경이 작동이 되지만, 발기를 일으키는, 이니시에이션을 시키는 그룹에서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지 흥분도가 증가되고, 그럼으로써 더 발기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즉 오감을 흥분시킨 데는 남성 호르몬이 마치 장작불의 성냥불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의 기준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대개 이제 주 3회 이상 유산소와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대개 120분 이상을 운동하신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인지 120분이면 2시간 이상을, 주 2시간 이상을 하시는 그룹에서는 이 수치가 잘 유지가 되더라, 이런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